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즘 기름값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전기요금은 왜 계속 오르는 거지? 세계 뉴스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말이야, 사실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 기름값, 물값, 이거 뒤에 진짜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전쟁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믿는 상식이 하나 있어. 미국은 군사력으로만 중국을 견제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야. 진짜 무서운 건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략을 견제하는 거거든. 내 이름은 빌이야. 난 글로벌 에너지 패권과 금융 전략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물가 상승, 기름값 폭등, 경제 불안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볼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이야기야. 첫 번째,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는 금융 상식 하나. 사실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중국이 석유 많이 사면 그냥 에너지 확보 잘하는 거 아니야? 경제만 크면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정반대야. 국제에너지기구, 즉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자료를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고 석유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 쉬듯 에너지를 외부에서 계속 수혈받아야 산다는 구조야. 자, 봐봐. 만약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70을 해외에서 사와야 유지되는 경제라는 거지. 이 구조, 금융적으로는 엄청 취약한 구조야. 두 번째, 미국이 진짜로 쓰는 숨겨진 견제 전략. 1번, 달러 시스템.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석유는 그냥 기름이 아니야. 거대한 금융 상품이야. 전 세계 석유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돼. 그리고 그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 이 구조가 왜 무섭냐면, 예를 들어 볼게. 중국이 1년에 5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규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지. 그럼 매년 달러를 계속 확보해야 해. 근데 만약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 에너지 수입 자체가 어려워져. 이걸 조용히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Federal Reserve야. 금리 올리면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압박, 원자재 압박, 에너지 수입국 타격. 이거 군사 공격 없이도 가능한 금융 압박이야. 세 번째, 해상 운송 루트라는 진짜 핵심 카드.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중국은 돈 많잖아.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야. 에너지는 돈만 있다고 확보되는 게 아니야. 길이 있어야 하지.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은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해상 루트를 지나와. 문제는 뭐냐면 이 해상 통로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해군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야. 바로 미국이야. 그리고 동맹국 네트워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글로벌 해상 에너지 루트의 안전망을 장악하고 있어. 이건 겉으로는 자유항행이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에너지 생명선을 쥐고 있는 구조야. 세계은행과 에너지 보고서를 보면 해상으로 운송되는 석유 비중은 전 세계 석유 무역의 약 60% 이상이야. 자, 계산해보자. 만약 중국이 하루 1000만 배럴을 수입한다면 그중 600만 배럴 이상이 해상 루트 의존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루트가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단순 계산으로 유가는 20에서 30% 급등 가능, 제조비 상승, 수출 경쟁력 하락, 경제 성장 둔화. 이게 바로 에너지 금융 압박 구조야. 여기서 인간 심리가 개입돼. 사람들은 전쟁은 무섭다고 느끼지만 경제 압박은 느리니까 덜 위험하다고 착각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천천히 압박하는 전략이야. 왜냐면 기업도 정부도 즉각 대응이 어려워. 예를 들어 유가가 10% 오르면 기업은 바로 공장 못 옮겨, 전력 시스템도 못 바꿔, 공급망도 하루 만에 못 바꿔. 이걸 경제학에서는 구조적 의존성 함정이라고 불러. 자, 봐봐. 또 하나 있어. 미국은 직접 중국 에너지를 막지 않아. 대신 에너지 공급국과 협력해. 예를 들어 오펙이야. 그리고 주요 산유국들과의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급 조절은 곧 가격 조절이거든. 만약 글로벌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면 중국 같은 대규모 수입국은 에너지 비용이 수십조 원 단위로 증가해. 이건 세금, 전기요금, 물가로 국민 전체에게 전이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중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많이 하잖아? 맞아. 정확한 지적이야. 중국은 태양광 풍력 투자 세계 1위 수준이야.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 설치를 하고 있지.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어. 재생에너지는 기초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끊기면 끝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석유, LNG, 석탄 의존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거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줄게. 에너지를 산소라고 생각해봐. 경제는 사람 몸, 에너지는 산소 공급.
산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몸이 강해져. 근데 산소 공급이 외부 장치에 의존하면 그 장치를 쥔 쪽이 게임의 주도권을 가지는 거야. 지금 글로벌 구조가 딱 이 형태야.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지.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 세 가지가 움직여. 첫 번째는 유가야. 두 번째는 환율. 세 번째는 전기요금과 물가. 예를 들어 유가 30%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이건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패턴이야. 자, 그럼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뭘 해야 할까? 1단계 에너지 가격 뉴스 체크, 습관 만들기. 유가 상승은 거의 항상 물가 상승의 전조 신호야. 2단계 환율 흐름, 같이 보기. 에너지 수입국일수록 환율 상승은 생활비 상승 확률 증가를 일으키지. 3단계 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 관심, 전기, 배터리, 인프라. 이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은 군사보다 에너지와 금융이야. 총을 쏘지 않아도 금리, 달러, 해상 루트, 공급망으로 국가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시대거든.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에너지 수입 의존 구조야. 내가 조금 답답하게 말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뉴스만 보고 진짜 돈의 구조는 안 보거든.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미래 자산 격차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오늘 이야기 기억해.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경제 흐름을 조용히 움직인다. 앞으로 뉴스 볼 때 유가, 달러, 에너지 동맹 이 세 가지만 같이 보면 세계 경제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야. 이런 숨겨진 경제 구조 이야기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 꼭 눌러주고, 오늘 내용이 진짜 인사이트 있었다면 좋아요 눌러줘. 왜냐면 너의 미래 자산은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